자, 천천히 한번 들어봅시다. 어려워요, 그죠? 할애 1번, 할애 2번이 나와 있는 논제 1번 문제는 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또 관점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자료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관점에 가까운 자료들이잖아요, 따지고 본다면. 왜냐하면 자료는 사실에 대한 적시를 보통 자료로 제시하는데, 지금 관점 1, 2, 3, 4로 나와, 물론 뭐 관점이란 말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각각은 어떤 가치를 좀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얘는 자료 제시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만 관점이 좀 융합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를 볼 때는 관점에 대한 정립이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 중심이고 하나는 공동체 중심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느낌이 좀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정도는 확실하게 잡히거든요. 아, 이거는 공동체 중심이야, 이거는 개인 중심이야.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되게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방법, 이거는 또 언어 이해적인 시각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철저하게 법학적인 내용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논제 2번도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한 4년 정도 된 문제였던 거를 기억합니다. 이 조합의 문제가 나오고 정관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그리고 저는 자료가 1, 2, 3, 4일 때 제일 좀 친숙하고, 이렇게 반가로 나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자료를 볼 때부터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심리적인 게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좀 만만하진 않았다 생각은 들죠. 자, 이전에 제가 한번 상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신뢰 보호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신의 성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민법에서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성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권리 남용의 원칙, 남용 금지죠. 권리 남용 금지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 남용이라는 것은 보통 민법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보통 이게 행정법으로 간다면 그때는 권리라고 하지 않고 권한 남용 금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권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권한은 무엇인가로부터 부여받은 그 한계 내에서를 권한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민법은 보통 권리 남용 금지라고 얘기하는데요. 둘의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 신의성실 같은 경우는 계약 법리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말을 많이 활용하고요. 권리 남용 같은 경우는 보통 소유 법리 같은 물권법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를 권리 남용 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 점유, 뭐 용익 물권, 그리고 또 담보 물권 이런 형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모두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권리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소유권에서의 권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소유권의 한계라기보다는 제한에 가깝죠.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한계는 자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걸 한계라고 하는 거고, 제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푸시를 제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둘 다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제한이 되고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제한이 자기는 침해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제한이 침해가 됐을 때는 부당하다고 보게 되는 거고, 그죠? 침해까지 아니라고 본다면 정당한 제한일 수 있겠죠. 이것도 느낌이 좀 오나요? 그래서 한계하고 제한을 먼저 구분해 주세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제한은 외부, 제3자의 개입을 보통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모두 소유권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소유권의 제한 상황에 있어서 이거를 침해로 여기고 둘 다 거절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철거를 요구하거나, 또 상대방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거를 거절하거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느낌 오죠? 자, 그 사안을 잠깐 보면은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A는요, B가 갖고 있는 토지가 이게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개발 제한 구역을 영어로 한다면 그린벨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되게 좋은 데는 아닙니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거기다가 A가 가스 공급 기지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보상금 같은 경우를, 보상금 규정이 보통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손실보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보면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상 규정을 같이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 공급 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린벨트가 풀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본인의 목적이 있는 땅 자체가 제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당연히 철거하길 바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가스 공급 기지를 세웠던 A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10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공익이죠. 공익적 가치가 크다. 그리고 도시 뭐죠? 토지 매수를 제한하는 거죠. 물론 토지 매수 가격 자체가 시세 가격의 2배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걸 좀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린벨트 안에서의 토지 가격은 형편없거든요. 2배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사례를 볼 때는 그런 의도보다는 2배 이상이라고 한다면 많이 쳐주는 거죠. 뭐 그죠?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완전 보상의 2배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례 2번 같은 경우는요. 얘는 1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미 중개탑을 세워놓은 상황이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너무 주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례는 모두 다 소유권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B, C 같은 경우는 본인의 토지에 이미 중개탑이 있었던 것이고 다만 이 중개탑이라고 하는 것이 무단으로 세워진 거죠. 모두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의 배타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통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손실보상도 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개탑? 여기 보면 뭐 세 대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거 중개탑 같은 거 소개되면 좀 심란하긴 합니다. 예전 제 생각이 나는데 예전 저희 집이 아파트 지금도 아파트 살긴 하지만 지난번 살던 데가 아파트 저희가 그 14층인가 13층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13층이었구나. 1301호에 살았었는데요. 이게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옛날 아파트여서. 근데 항상 나가면 바깥에가 이게 광활한 대지가 보여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갑자기 뭐가 하나하나 세워지더니만 커다란 촌탑이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앞에 있는 거지 가린 것도 좀 싫고 또 윙윙거리는 소리도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땐 요 C의 마음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때요? 이 중개탑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권한이 없이 만들어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보상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C 같은 경우는 철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소유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D가 어떻게 얘기하죠? D는 이미 너 알고 있지 않았냐? 네가 구입할 때부터.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야, 이거에 대한 너 불편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의 입장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대비시키기보다는 그냥 야, 너 손실 생각보다 크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C가 겪고 있는 불편도 중개탑을 철거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니까 어떤 공익적인 명분을 끌어오기보다는 야, 너 피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너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럼 이거 너 수인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너 그 고통을 네가 스스로가 그죠? 감수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유사점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유사점은 모두 다 지금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이것은 제한 상황입니다. 한계는 아니고. 그리고 또 굳이 얘기한다면 소유권의 제한에서 소유권자가 지금 거절하거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 아니면 뭐 유사점은 소유권의 제한 상황에서 본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과 철거 요구라고 하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얘는 뭐 가스 공급 기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중개탑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얘가 이제 거절하는 이유는 뭐 본인의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가스 공급 기지를 A가 얘기하고 있죠? 10만 가구 그리고 토지 매수의 제한이라고 하는 공익적 가치의 명분을 들고 있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네가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불편이 크지 않잖아라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기는 여러분 이 배치는 여러분들이 나름껏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본격 비교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냥 본격적인 비교 단순 비교 문제라고 한다면